반갑습니다. 오늘 갑신정변 그 국내 정세 변화할 건데요. 어제 1학년 5반에서 녹화를 떴습니다만은 마이크를 언을 안 하고 하는 바람에 녹화는 됐지만 음성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어제 집에 가서 항상 보면서 더빙을 할까 하다가 더빙이라는 것은 대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니까 도저히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녹화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과 갑신정변과 국내 국외 정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들을 배우실 거고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 정부는 대내외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통리 기무 아문을 설치하였다. 자, 두 번째, 이모군란 이후 일본의 압력에 굴복한 정부는 무엇을 체결하여 배상금을 지불하고 공사관 경비를 두었다. 바로 재물포 조약입니다. 자, 항상 제가 수업하면서 어떤 사건이 뭐예요? 자, 엄청 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건에 대해서 배경을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전개되는 전개 과정과요. 그 다음에 결과, 당연히 결과 속에는 의도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모군란의 결과에 해당하는 재물포 조약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요. 오늘 배울 수업하고 조금 연관시킬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공사관 경비를 위해 일본이 피해를 입었잖아. 또 앞으로 일본 공사가 또 이렇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일본군을 일본 공사관에 주둔시켰습니다. 이 일본군의 주둔, 이 일본군을 활용해서 나라를 뒤엎으려고 했던, 정변을 일으키려고 했던 게 김옥균이죠. 그게 갑신정변이에요. 얘들을 이용하려고 했어. 근데 얘들이 배신을 때렸지.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일이 커지니까 내뺀 거야. 그래서 3일 만에 끝나죠. 갑신정변의 이 일본군의 역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우리가 한번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좀 어렵습니다. 잘 따라와 주셔야 되고요. 자, 우리 앉아볼까요? 자, 이모군란 직후에 개화 정책이 약간 스톱돼요. 왜냐하면 이모군란이라는 것 자체가 구식군인들의 반란도 있었지만 이모군란이라는 것 자체가 구식군인에 대한 불만 때문에 들고 일어난 것도 있지만 개화 정책에 대한 도시 하층민의 불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화 정책에 대한 속도를 좀 조절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모군란이 일어나잖아요. 이모군란이 딱 일어나고 개화파들 사이에서 조금 분열이 됩니다. 이모군란의 원인을 가지고. 야, 너무 개화를 천천히 하니까 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다. 좀 빨리빨리 하자라는 급진 개화파가 등장을 하고요. 아니다.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니까 불만을 갖는 거다. 좀 천천히 하자라는 온건 개화파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자, 1882년 이모군란을 계기로 개화파가 분열이 됩니다. 자, 개화 정책이 좀 스톱이 됐지만 그래도 멈추지는 않았어요. 이모군란 이후에도 통치체제나 군사기구에 대한 일부 개편이 있었고요. 또한 방문국이라는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문자를 찍어대는 기구입니다. 문자를 찍어요. 빡빡빡. 뭐겠습니까? 인쇄소가 되겠습니다. 방문국은 인쇄소예요. 자, 여기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 간행되는데요. 한번 알아둘까요? 최초의 신문은요. 한성 순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모군란 이후에 조금씩 개화를 추진했지만 여전히 큰 어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청나라의 내정 간섭입니다. 청나라 입장에서는요. 우리나라가 개화를 하는 걸 원치 않아요. 왜? 자, 여러분들이 하인을 한 명 데리고 다녀. 하인을. 근데 그 하인들이 자기보다 더 똑똑해지는 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겠죠. 청의 입장에서도 속국이라고 생각하는 조선이 개화로 발전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민씨정권 명성황후도 친청 사대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들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겁니다. 요거. 돈이 부족했어요. 개화를 추진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로 개화 정책 추진에 여러 가지 장애를 겪습니다. 김옥균이가 개화를 좀 빨리빨리 하려고 그래. 야, 그럼 돈이 있냐? 돈이 있냐고. 야, 내가 돈을 구해올게. 김옥균이 돈을 구하러 가요. 일본으로. 차관 도입을 합니다. 일본에 돈을 빌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실패하죠. 그러면서 이제 갑신정변이 시작되는데 그 얘기도 좀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뭘 볼 거냐면요.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예전에 온건사대부, 급진사대부도 배웠죠. 그죠? 가끔 서술형 문제 내본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요. 답이 급진개화파인데 꼭 거기다가 급진사대부라고 쓰는 애들이 반에 한두 명씩 꼭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거 배울 때 급진사대부와 온건사대부는 이름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도전, 조준, 급진이죠. 몽주르 길제. 이거는 부드러우니까 온건이죠. 근데 이들은 좀 애매해요.
이름이 가지고 조금 애매합니다. 홍집, 약간 좀 부드럽네요. 윤식이, 부드럽네요. 이윤종, 이건 진짜 부드럽습니다. 누가 봐도. 근데 이게 안 돼, 애들이 안 돼요. 옥균이하고 광범 있는데. 옥균, 비슷하죠. 광범, 누가 봐도 셉니다. 근데 둘이가 안 돼, 영영이가. 영효, 영식이, 특히 영식이가 너무 부드러워요. 이름 자체가. 네. 자, 우리가 한번 좀 불러봤는데요. 이들의 이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들의 이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름 보고 얘가 급진이다. 얘가 온건이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온건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옥균, 영효, 영식이, 광범이 급진입니다. 여기 한 명 더 들어가죠. 여기 한 명 더 들어가요. 누구냐면 서재필. 서재필이 한 명 더 들어갑니다. 이 5명이 바로 갑진정변의 주역입니다. 자, 온건계합파와 급진계합파인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 둘이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비교해야 돼요. 무조건 비교해야 됩니다. 자, 먼저 온건계합파는요, 청나라의 관계를 유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청나라의 관계를 유지하자라고 주장했죠. 1학년 5반의 반장 이름이 유지입니다. 아무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 급진계합파는요, 청나라와의 관계를 청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의 주인공 이름이 청산이었습니다. 아무 상관없고요. 네. 온건계합파들은요, 개혁 모델을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따라하자고 했습니다. 양무운동은요, 중국의 몸은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만을 받아들이자는 중체 서영이었습니다. 이걸 온건계합파들이 받아들였고 조성의 전통 질서를 유지하면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수용하자라는 동도 서기론을 주장했습니다. 동양의 정신과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 한마디로 이 동도 서기론은 중체 서영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시험 범위는 아니는데 광무개혁할 때 기본 방향으로 구본 신참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세 개가 같은 말이에요. 동양의 정신, 우리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한 채 과학 기술만을 받아들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진으로 갑니다. 자, 급진은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따라하자고 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문명을 뜯어고치는 문명개화론을 따라하자고 주장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 기술뿐만 아니라 사상과 제도까지 수용해서 나라의 정치, 나라의 사회 체제를 싹 갈아엎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온건계합파와 급진계합파들 중에서 당시 권력을 가졌던 민씨 정권은요, 누구와 함께 정치를 했을까요? 바로 온건계합파와 함께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진계합파들이 점점점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급진계합파가 개화 속도도 늦고 우리도 소외당했고 뭔가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진계합파 정변을 일으키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변은요, 일단 갑신정변이고요. 자, 일어난 연도는 1884년이 되겠습니다. 김옥균이 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러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 여러 친구들을 만나죠. 돈 좀 빌려줘, 돈 좀 빌려줘. 일본 사람들 다 똑같은 말만 합니다. 스미마생. 자, 그러면 김옥균이 돈을 빌리러 다녔는데 일본 애들이 다 스미마생, 스미마생. 돈을 못 빌려요. 차관 도입이 실패합니다. 자, 이게 갑신정변의 첫 번째 배경이고요. 차관 도입을 실패하면서 개화당의 입지가 축소된 상황이었어요. 자, 개화당이 뭐냐? 여러분들 바로 급진개화파를 개화당이라고 부릅니다. 본인들을 개화당 또는 독립당이라고 불렀고요. 반면에 온건개화파를 수구당, 보수당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급진개화파를 개화당이라고 불렀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신용에 상당히 스크래치가 납니다. 이거 되게 쪽팔린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소리가 10,000원을 빌리려고 해요. 우리 반에서. 자, 누구한테 빌리실래요? 자, 일단 딱 눈으로 스캔을 뜨거든요. 10,000원이 있을 만한 친구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누구요? 수지요? 수지. 수지 돈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돈 같은 건 매니저가 관리하기 때문에. 자, 돈 있어요? 10,000원? 실패했습니다. 소리 돈 10,000원을 못 빌리네요. 한 명만 더 해볼까요? 지금 이렇게 마린이요. 자, 마린이 돈 10,000원 있어요? 마린이 있어요? 그래요? 돈 가지고 있어요? 좋습니다. 네. 소리 10,000원 빌려줄 생각 있어요? 담보까지 제공해야 돼요. 담보를 뭐 줄 거 있어요? 없대요. 안 된대요. 다른 반 반장들은 금방 빌렸거든요. 소리는 2명한테 거절당했습니다. 자, 마지막 한 명. 하성이요. 하성이 10,000원 있어요? 10,000원 있어요? 진짜 확실히 있어요? 네. 소리 빌려줄 수 있어요? 스미마생 나왔습니다. 야, 소리.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항상 반장들한테 돈 빌려보라 하거든? 못 빌린 건 처음이야. 이 소리 웃고 있지만 지금 상당히 소리가 반에서 이런 존재였구나. 돈 10,000원을 못 빌려요? 지금 심정이 어때요? 지금 심정이 어때요? 자, 여기까지 끝났어요. 제가 이제 소리한테 찾아가요. 소리야, 너 돈 못 빌렸지? 나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선생님이 망치를 줘요. 야, 이 새끼 다 머리 한 대 쳐버려 가서. 소리야,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소리가 망치. 이 새끼들 이제 하고 일어난 게 갑신정변이에요. 그러니까 쪽팔려서 일어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김옥균 쪽팔린 거야. 당시 김옥균이 돈 빌리러 갈 때 민비라든지
우리나라에 재정고문으로 들어와 있던 멜렌도르프가 야 그거 돈 못 빌린다고. 너 못 빌려. 야 나 빌려 걱정하지 마. 하고 간 거거든요. 근데 못 빌렸어. 김옥균이 차관 도입이 실패하면서 개화당의 입지가 축소했고요. 자, 두 번째로 이모군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청나라 군대가 3,000명이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3,000명 중에서 일부가 병력을 철수했죠.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청나라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이 터졌어요. 베트남의 정주권을 가지고 싸움이 났거든요. 이 청푸 전쟁에 지원하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가 일부 지원을 갔습니다. 1,500명이 빠진 상태였어요. 자, 우리 청푸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의 군대 일부가 우리나라에 있던 일부 군대가 베트남으로 떠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옥균 딱 생각해 보면 개화당의 입지도 좁아진 상황에서 청나라 군대도 일부 갔어. 그리고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 일본 공사가 찾아와요. 야 김옥균 너 뭐하냐? 지금이 기회다. 네가 엎어버려라. 정변을 일으켜라. 일본군이 도와주겠다. 일본군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죠. 아까 얘기했죠. 제물포 조약 때문에 일본 공사관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 군인들이 들어와 있었어. 거기에다가 김옥균, 박영호, 서광범, 서재필, 홍영식 얘네들이 다 양반집 자제들이야. 하인들만 다 모았더니 500이 넘어. 그리고 좀 알고 있는 좀 깡패들 좀 모아놓으니까 얼추 한 1,500 되거든. 해볼만 하다는 거야. 그래서 거사를 단행하게 됩니다. 언제? 우정국, 그 미국 갔다 온 애들 보빙사라고 있어요. 그 보빙사들이 미국의 우체국 시스템을 배워요. 그래서 우리도 해보자 해서 우정국이라는 걸 개국합니다. 파티를 하죠. 새로 오픈했으니까. 거기에 고위 관료들, 특히 민씨 정권의 관료들과 온건개화파들 많이 모이겠지. 많이 모여가지고 막 파티를 하고 있는데 뒤에다가 불을 질러버려. 뒷문에 불을 지르니까 어디로 나오겠어? 앞문으로 나오겠죠. 앞문에 있다가 딱 민씨 고관들과 온건개화파들이면 전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시 고종과 민비, 우리 이 고민 커플은 어디 있었냐? 이 고민 커플은 당시 창덕궁에 있었습니다. 자, 창덕궁은요, 궁궐입니다. 창덕궁 궁궐이에요. 경복궁이 불타고 광해군 때부터 왕의 정궁으로 쓰였던 규모가 큽니다. 여기에 고종과 민비를 가둬두기에는 너무 커. 그래서 얘들한테 이동을 시켜요. 거짓말해서. 어디로? 경우궁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자, 경우궁은요, 정조의 후궁이 머물던 공간이에요. 규모가 클까요? 작겠죠. 이 좁은 공간에 고민 커플을 넣어놓고 거기에 가두고 정변이 성공했음을 발표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또한 경우궁은요, 일본 공사관과 가까웠거든요. 만일에 대비해서 일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고민 커플을 경우궁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우정국에 오지 않은 민씨 고관들과 온건 계합파들 있잖아. 얘네들을 불러. 고종이 부른다. 어디로? 경우궁으로. 한 명씩 들어오라 그래. 민 누구 들어와. 딱 들어오잖아. 그러면 죽여버리는 거야. 고종과 민비가 보는 앞에서. 사실 갑신정변도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갑신정변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좀 이따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화당 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리고 14개조, 14개조 정강을 발표하죠. 좀 이따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나 청나라 남은 군대 1,500 있었잖아요. 이 소식을 들어요. 민비가 도와달라고 또 요청합니다. 민비가 뭐만 있으면 하여튼 청나라한테 요청을 해요. 청나라 군대가 딱 들어와요. 1,500명이. 그럼 원래 계획은 싸우기로 한 거잖아. 근데 일본군이 아직은 청나라와 싸울 때가 아니다라고 해서 일본군이 배신을 때려버립니다. 그럼 남은 군대하고 싸우느냐?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바로 김옥균, 박영호들이 변장을 해서 일본군으로 이게 흡수가 되죠. 그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몇 일 만에 끝나요? 3일 만에 끝내서 3일천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갑신정변이에요. 자, 갑신정변의 내용을 여러분들 사진하고 그림으로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 내용을 사진과 함께 봐보도록 할게요. 자, 급진개화파, 급진개화파 5인방이 보입니다. 김옥균 22살의 나이에 장원에 급제한 인물입니다. 똑똑해요. 양반입니다. 박영효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철종의 딸 영해옹주의 남편입니다. 왕의 사이예요. 끝발 대단한 애야. 서재피는 19살에 과거 시험에 합격한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자, 이런 인물들이 새로운 나라를 꿈꿨습니다. 봐볼까요? 자, 멜렌도르프입니다. 얼굴 한번 볼까요? 잘생겼죠? 이 사진 보여주면 웃던데 애들이. 저는 되게 잘생겼다. 쑥 들어간 눈매와 오동한 코. 어디가 웃음 포인트예요? 수염? 그냥 전반적으로 웃겨요? 멜렌도르프. 이모군란 있죠. 이모군란 때 우리가 뭘 맺었냐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아이고 길다. 이걸 맺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외교 고문으로 파견된 게 멜렌도르프입니다. 요 사진 왜 갑신정변이랑 관련이 있냐? 이놈이 우리나라 개화를 못하게 막은 애야. 슬로우 천천히 하라고. 그러면서 돈이 없다고 하니까 얘가 뭘 주장하냐면, 야 그러면 너희 돈 없으면 당 오전을 발행할래? 이거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당백전 알죠? 당백전 발행하니까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 너희 돈 없으면 당 오전이라는 걸 화폐를 발행해서 개화해라. 근데 우리는 당백전 때문에 이미 물가 때문에 고성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건 할 리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당오전을 발행하라는 건 개화를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런 놈입니다. 여기에 맞서서 김옥균이 멜렌도르프를 설득해요. 야, 내 돈 구해올게.
나만 믿어. 내가 돈 구해올게 하고 간 거야. 근데 못 구한 거지. 엄청 창피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청나라와 프랑스와의 청푸 전쟁이 되겠습니다. 이 청푸 전쟁에 우리나라에 있던 3,000명의 군대 중에서 1,500명의 군대를 베트남으로 파병했죠. 그래서 김옥균이 생각한 거야. 아, 우리나라의 청나라 군대가 절반이 빠졌다. 해볼만 하다는 생각을 한 거지. 자, 그래서 사진 한번 볼까요? 김옥균과 홍영식입니다. 개혁가죠, 개혁가. 깨어있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의 사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다들 이렇게 양복을 쫙 빼입고 개화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사진 볼까요? 자, 김옥균이죠. 홍영식, 저희 학교 뭐 1학년 4반에 고양곤 선생님 닮았다고 애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고양곤 선생님 닮았다. 자, 박영효 같은 경우에는 우리 1학년 반가워하시는 김양균 선생님 닮았다고. 모르시죠? 김양균 선생님을? 자, 서재필 되겠습니다. 뭐 딱히 닮은 선생님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생긴 분들이고요. 영웅들입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이 그림과 함께 설명할까요? 우정국에서 불이 나고요. 거기에서 민씨고관과 온건계합파들을 죽입니다. 고종과 민비를 창덕국에서 경호궁으로 옮기고요. 미처 죽이지 못한 민씨고관과 온건계합파들을 경호국으로 불려서 세력들을 제거합니다. 자, 여기 우정천국에서 폭탄과 함께 불이 나고 있는 소리가 되겠고요. 지금의 우정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요 앞문으로 나온 애들 여기 딱 줄 서 있는 거야. 자객들이. 그래서 나오면 싹싹싹 민씨고관들을 죽이기 시작한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창덕궁에서 우정국 요 정도쯤에가 경호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공사관과 가까운 곳에서 거사를 치렀으면 일본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에 뭐 경호궁이고요. 다음, 그리고 나서 새벽에 개화파 위주로 새 내각을 구성하죠. 하지만 민씨와 내통한 청나라 군대의 비밀 경호 속에 다시 창덕궁으로 고정이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14개의 법을 발표하죠. 이 14개조 정강 좀 이따 볼 겁니다. 자, 그러나 청나라 군대 1,500명과 전투를 벌이고 일본군이 배신하게 됩니다. 결국 실패하게 되죠. 김옥균과 방영은은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서광범, 서재필 다 도망갑니다. 딱 한 명 안 도망가요. 홍영식, 우리 영식이. 영식이 가장 좀 젊기도 해. 형님 가십시오. 민비가 저는 죽이지 않을 겁니다. 저 민비하고 좀 친분이 있으니까요. 제가 뒤처리할게요. 제일 먼저 죽습니다. 제일 먼저 죽고. 김옥균 같은 경우는 민비가 엄청 싫어했죠. 10년을 쫓아다녀요. 죽이려고. 김옥균은 10년을 도망다닙니다. 결국 어디에서? 상해에서 암살당하죠. 민비가 보낸 자객에 의해서. 그때 전화가 없었으니까 뭐 정보를 보냈겠죠. 옥균이 죽였는데 어떻게 할까요? 시체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시체를. 이게 얼마나 민비가 김옥균을 싫어했는지 알 수 있어요. 시체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시체를 가지고 와서 양아진에다가 서울 양아진에다가 김옥균의 시신을 이렇게 대역죄인이다 해놓고 표시 놔뒀습니다. 얼마나 민비가 김옥균을 싫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어요. 이런 갑신 정변을 백성들은 어떤 시선으로 봤을까? 어떤 시선으로 봤을까? 백성들의 시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백성들의 시선입니다. 한양에서 백성들이 양반들이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났대. 아이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랬구만. 아이고, 죽일 놈들. 자, 이거는 지금 유령이죠? 유령이죠? 제가 보니까 홍영식인 것 같아요. 홍영식 입장에서 그런 게 아닌데 아우 그래. 자, 한마디로 갑신정변은 백성들에게 자리 다툼 싸움으로 느낀 거예요. 한마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갑신정변은 백성의 지지를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좀 이따가 나올 겁니다. 자, 갑신정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갑신정변의 내용이고요. 자, 전개 과정을 우리가 사진으로 한번 봐봤습니다.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 여러분들 좋아하는 식으로 할게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번호 붙이기. 1번 청과의 종속관계를 청산하여 자주독립을 추구한다. 자, 지금 우리 학교에 이청산 또 나왔습니다. 이청산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반장 남나가 뛰어내리면서 나 같은 애들이 몇 더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뛰어내렸잖아요. 아마 이청산이 살아있지 않을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내각 제도를 실시한다. 자, 신하들에 의해서 정치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왕의 절대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거죠. 내각 제도의 실시. 왕의 전제권을 제한한다. 한마디로 왕 혼자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각들이 대신과 참찬 관리들이 정치를 하는 걸 뜻해요. 세 번째, 인민평등권을 확립했습니다. 내용 너무 좋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갑신정변이 성공했더라면 나라는 어떻게 발전했을까? 일본이 경제대국 1인데요. 우리가 1위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어제 세계에서 7번째로 인공위성을 탑재한 누리호를 성공시켰습니다. 만약 갑신정변이 성공했더라면 우리가 7번째가 아니라 아마 2~3번째는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갑신정변이 성공했으면 일제 지배. 그건 또 모르겠다. 그치? 왜냐하면 갑신정변 자체가 일본군의 지원이 있었잖아.
일제 지배는 이거는 모르겠고 남북 분단 이것도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만은 자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과서에서도 이 갑신정변을 근대 국민국가 수립을 위한 최초의 정치개혁운동 근대화 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갑신정변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좀 좋은 편입니다. 좀 아쉬움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 갑니다. 자 한계를 갈게요. 자 한계는요 이 한계도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번호 붙여볼까요? 개화당의 세력 기반이 미약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군사력에 의존하게 된 거고요. 일본 군사력에 의존한 겁니다. 두 번째,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자, 결과 보겠습니다. 결과 이것도 그대로 번호 붙여볼까요?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된다. 와우, 장난 아니네요. 1882년에 우리 이모군란 일어나잖아요. 그쵸? 자, 이모군란도 청나라가 진압해줬습니다. 이러면서 청의 간섭이 커졌죠. 자, 1884년에도 우리가 어떤 사건?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이 갑신정변도 청나라가 지원해줬죠. 청의 간섭이 또 심화됐습니다. 청의 간섭이 추가가 됐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한성조약을 체결합니다. 이제 막 조약들 여러 개 배우니까 막 헷갈리기 하게. 이게 제물포 조약인지 한성조약인지 언제 했는지. 자, 한성조약은요. 갑신정변 당시 일본 공사관이 훼손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본 공사관의 신축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기로 한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텐진 조약을 체결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조약입니다. 우리가 맺은 조약이 아닙니다. 자, 텐진 조약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청나라 군대도 있고 일본 군대도 있어요. 문제가 있잖아요. 둘이 싸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일단 양국 군대가 철수하자. 일단 철수하자. 그리고 추후에 무슨 일이 있어서 파병하게 되면 서로 통보해주자라는 조약이 텐진 조약입니다. 그래서 저기 되면 1894년에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동학농민운동 때 또 우리나라 정부가 청나라 군대한테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청나라 군대가 가려고 하는데 텐진 조약 생각난 거야. 저 일본 새끼들한테 좀 안내해야 되는데 야 일본 야 우리 조선 간다. 일본이 알겠습니다 하고 지들도 와버려. 너 왜 왔냐? 우리 그냥 왔어. 일본군이 경복궁도 침략해버리죠. 완전 정복했죠. 청나라가 나가. 안 나가. 결국 한판 붙죠. 그게 청일전쟁이에요. 그게 1894년입니다. 청일전쟁의 배경 중에 하나가 텐진조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나중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이게 한계가 되겠고요.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멈췄네요. 자, 요거는 자, 이 평가는 교과서에 있는 평가 꼭 보도록 하시고요. 자, 한번 꼭 보시게 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요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파란색으로 가볼까요? 자,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쭉 갈까요? 자, 여러분들 빨간색, 검은색 1882년이고요. 자, 그 다음 1884년입니다. 그 다음 1885년입니다. 자, 1882년에요. 우리가 아까 했습니다. 이모들이 난리를 일으킨 이모군란. 이때 청나라의 간섭이 엄청 심해졌지. 자,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지. 이때도 청나라의 간섭이 엄청 커졌지. 자, 민비가 생각한 거예요. 와, 이러다가 청나라가 완전 우리나라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지? 주변에서 누군가 그랬겠지. 누구냐면 당시 우리가 1884년에 우리가 조로 수호 조교를 맺어요. 러시아와 수교를 맺는 거야. 그럼 수교를 맺었으니까 러시아에서 우리나라에 외교관을 파견할 거 아니야. 공사관을. 그게 누구냐면 베베르라는 공사관이야. 베베르. 이 베베르가 명성황후하고 좀 대화를 합니다. 둘이 좀 친분이 있었어요. 베베르가 잘생겼다고 그래. 그래서 막 명성황후 만나러 올 때 막 꽃도 선물해주고 화장품도 선물해주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명성황후가 상당히 좀 의지를 했다고 하는데 야 베베르 나 요즘 고민 있어. 마마 뭡니까? 청나라가 너무 우리나라 간섭 심한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럼 EJ라고 있어요. EJ 오랑캐로 막는다. 그래서 청나라를 막으려면 우리 러시아를 좀 이용하면 어떻겠냐? 러시아를 딱 군대 한 몇천 명을 인천에다 딱 항구에 놔두면 그 어떤 나라도 무서워서 못할 거다. 요거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1885년에 조선과 러시아가 비밀 협약을 추진해요. 비밀 협약을 추진합니다. 일단 실패했어. 비밀 협약이 뭐냐? 러시아 군대를 우리나라의 인천항에 주둔시키는 거야. 왜? 다른 나라들이 뭘 못하게. 러시아는 그 당시 엄청 무서웠거든. 근데 이 소식을 들어 누가? 러시아의 라이벌 누구냐? 영국이에요. 영국이 러시아가 한 번도 먹으면 안 되는데 야 안 되겠다. 야 빨리 가 하고 함대를 보내요. 그래서 우리 여수 앞에 있는 섬인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는 거문도 사건을 일으킵니다. 자, 이 거문도 사건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영국이 딱 거문도 여기 온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딱 가운데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딱 동해와 황해
서해를 쫙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쫙 이렇게. 왜냐면 러시아가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니까 너 내려온다고?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 안 돼. 내가 여기 딱 막는 거야. 이게 거문도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거문도 사건이고요. 자, 지도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 1885년의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영국, 러시아, 일본, 청나라 다 우리나라 껄떡거립니다. 너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좀 우리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니? 라는 사람이 나와요. 유길준과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로션을 많이 발랐던 독일 학자 부들러. 살이 되게 부드러웠다고 그래요? 로션 많이 발라야 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기억돼. 유길준은 살이 어때? 부드러워. 이들이 뭘 주장하냐면 조선 중립화론을 주장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건 어때요? 정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요. 자, 유길준의 조선 중립화론까지 배웠습니다. 자, 유길준의 조선 중립화론은 교과서에 사례 보시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립군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갑신정변까지 배웠고요. 나중에 아마 반장들 모아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근대 들어온 흥선대원군 이후부터는요. 연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냈습니다. 많이 냈거든요. 연도는. 사건의 연도 알아야 됩니다. 사건의 연도를 알아야 된다는 건 사건의 순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쭉 사건의 순서들을 한번 나열해 보시면 괜찮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갑신정변 14개조 정강 역할을 좀 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건 갑신정변 당시 발표한 14개조 정강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요. 자, 첫 번째 볼까요? 흥선대원군은 가까운 시일 안에 돌아오게 하라. 청에 대한 조공의 허례를 폐지할 것. 자, 흥선대원군 어디 갔어요? 이모군란 당시 청나라에 의해서 청으로 압송됐죠. 자,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하라. 능력에 따른 관리 등의 인민평등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신분제도가 존재했던 조선사회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조법을 개혁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조법을 개혁하라. 이게 좀 아쉽습니다. 이 지조법이라는 것은요. 세금 내는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납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개혁을 주장한 겁니다. 이게 조금 아쉬워. 이게 아쉬워. 왜냐하면 당시 백성들이 원했던 개혁은 뭐냐면요. 바로 토지제도의 개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갖고 싶어 했거든요. 특정 몇 명에 의해서만 토지가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토지를 개혁해서 토지를 여러 사람에게 나눠줘서 경작할 수 있게 하는 이 토지제도의 개혁을 백성들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갑신정변은 실패했는데 실패 원인 중에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왜? 백성들은 이 갑신정변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그냥 양반놈들끼리 그냥 권력자들끼리 지들이 싸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김옥균, 박용현, 홍영식들에게 기대를 했던 백성들 입장에서는 냉택 없이 갑자기 세금 납부 방법의 변화를 가져온다? 지들이 원한 건 토지제도 개혁인데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시큰둥한 거죠.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조법은 토지제도의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황곡은 영구히 중단할 거, 황곡의 중단도 나와 있고요. 자, 순사를 도둑을 하고, 자, 해상공국을 협파할 거. 자, 해상공국이라는 건요. 뭘 얘기하냐면 바로 보호부상들에게 주었던 특혜가 있었습니다. 그 보호부상에게 주는 특혜와 특권을 폐지하라. 상공업 활동을 보장하라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2번 가겠습니다. 재정은 모두 호조에서 관할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관할하지 말고 재정을 한 군데서 관할해라. 재정의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13과 14입니다. 이 13과 14가 바로 여러분들 내각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왕권의 전제화를 일부 제한하면서 신하들에 의해서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온건계합하는 조선의 전통적 유교 질서를 유지하면서 서양의 근대 과학기술을 수용하자는 동도 서기론을 주장했습니다. 자, 동도 서기론하고 비슷한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알량가 모르겠습니다. 자, 중국의 양무운동 때 사용했던 네 글자 뭔가요? 중체서용이요. 우와,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은 내용이고 이번 시험 범위도 아닙니다만은 광무개혁 때 썼던 개념이 하나 있어요. 자, 네 글자 뭔가요? 9번 신청 정확합니다. 누가 보면 이거 수업 두 번째로 하는 줄 알겠어요. 처음 하는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네요. 자, 여기에 동도 서기론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갑신정변 이후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다투기 심해지자 6.1 등등은 조선 중립환원을 제시했다가 되겠습니다. 자,
일본의 전쟁입니다. 자, 전쟁이에요. 싸움입니다. 자, 우리가 친구끼리 싸움하잖아요. 그럼 세 가지를 물어봐요. 첫 번째, 왜 싸웠니? 싸운 이유. 두 번째, 누가 이겼니? 궁금하죠? 세 번째가 지금은 어떠하니? 이 세 가지만 알면 청일전쟁은 끝입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청나라하고 일본이 원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더욱더 사이가 안 좋아지죠. 선생님, 왜 사이가 안 좋나요? 여기 있어요. 사이가 안 좋은 이유. 간단하죠. 자,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본은 이 조선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청나라는 원래 조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가지고 싶었습니다. 자, 일본이 가지고 싶은 이유는 간단하죠. 중국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대륙으로 진출하기 있어서 우리 조선이라는 지역이 너무나도 중요한 지역이었죠. 자, 반면에 청나라 같은 경우는 이 동쪽 지역의 자신들을 지켜줄 울타리로 조선이 필요했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이유로 조선이 필요했기 때문에 두 나라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사건이 터지면서 이들의 갈등이 본격화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신정변이 1884년에 일어납니다. 자,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나서요, 개화 정책은 거의 스톱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화를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884년부터 1894년까지를 잃어버린 10년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다고 개화 정책이 아예 없던 건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경공원이나 연무학교 같은 교육과 같은 일부 개화 정책은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굵직굵직한 사건은 없었죠. 자,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우리가 1차, 2차로 나눠집니다.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입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이 1차 봉기가 일어나요. 그 규모가 엄청 커서 전라도 일대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비가 평소 하던 대로 자기가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청나라 군대를 요청을 하죠. 청나라 군대가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일본군도 들어옵니다. 우리가 물어보겠죠. 너희 왜 왔니? 또 일본이 우리는 텐진 조약의 근거에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텐진 조약. 갑신정변 때 체결된 조약이죠. 일단 양쪽의 군대가 철수하고 다른 한쪽 군대가 파병할 때 사전 통보한다. 청나라 군대가 우리 간다라고 하니까 일본이 그럼 나도 간다라고 온 거예요. 자, 청나라 군대도 오고 일본 군대도 오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 우리나라에서 전쟁 날 것 같아. 그래서 당시에 정부와 동학농민군이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라는 전주 화약을 체결합니다. 화친을 맺어요.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아, 알았다 해. 너희들 친하게 지낸다 해. 나 이제 간다 해. 하고 가려고 하고 일본군은 아, 괜히 왔다고. 아, 뭔가 해야 되는데 하면서 기습적으로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일본은요, 기습을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청일전쟁도 기습으로 했고요. 러일전쟁도 기습으로 했고요. 태평양 전쟁 진주만 폭격도 기습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그렇죠. 기습 전문 나라가 되겠는데요. 일본이 경복궁 점령합니다. 우리가 물어보겠죠. 너 왜 경복궁 점령했어? 일본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명분이 뭐냐? 너희 갑신정변 이후로 그 어떤 개화정책도 추진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 개화정책 추진하게 해주려고 그래. 라고 갑오개혁을 실시합니다. 갑오개혁은 우리가 실시한 게 아니에요. 일본이 주도해서 실시한 겁니다. 일본은요, 경복궁 점령하자마자 갑오개혁 실시했고 동학농민운동 진압도 했고 또 청나라하고 전쟁이 터졌죠. 청일전쟁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했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냈거든요. 그만큼 우리 조선에 대한 지배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온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준비 안 했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자, 일본이 경복궁 점령해요. 청나라가 야, 나가라고 그래. 야, 나가. 일본이 못 나간다 그래요. 그럼 청나라가 먼저 공격해야 되는데 일본이 야, 우리 못 나가 하고 바로 기습 공격합니다.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이 터지죠. 자, 여기에서는 압도적으로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모든 나라들이 청나라가 이길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일본이 이겨버려요. 자, 그리고 나서 일본이 이기고 난 다음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여의예요, 여의. 시모노세키. 자, 시모노세키 조약은 두 가지가 내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 재산급을 지급합니다. 청이 일본에게. 청나라가 졌는데 돈까지 내야 돼. 어이가 없죠. 내가 저 친구한테 뒤지라고 맞았는데 내가 그 친구한테 돈도 줘야 돼. 억울하죠. 두 번째, 타이완, 대만과 랴오동 반도를 일본에게 제공합니다. 돈도 뺏겨, 영토도 뺏겨, 장난 아니죠. 특히 일본은 이때 받은 배상금으로 엄청난 근대화를 이뤄냅니다. 일본이 지금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돈이에요, 이 돈. 바로 이 돈입니다. 자, 대만과 랴오동 반도. 자, 이 영토를 빼앗겼는데요. 이걸 찬찬히 지켜보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보니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예요. 이 러시아는요, 프랑스하고 독일을 이제 이름만 비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주도 세력은 러시아입니다. 실제 러시아가 주도를 해요. 이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삼국 간섭을 통해서 일본을 간섭합니다. 일본이 뭐하냐? 야, 청나라 전쟁에서 졌는데 나라까지 뺏긴 거 좀 그런다 하고 요동을 반환시킵니다. 한마디로 이 삼국 간섭에 일본이 굴복하게 됩니다. 자, 이걸 찬찬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민비입니다. 민비. 걔는 누구다? 러시아다. 그래서 친일 내각 정부를 없애버리고 친러 내각 정부를 수립합니다. 자, 일본 입장에서는 권력이 민비를 중심으로 러시아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 중심 세력인 명성황후를 죽이는 사건을 발생하죠. 바로 명성황후 씨의 사건, 을미사변이 되겠습니다. 자, 을미사변이 일어나자마자 고종은 일본이 나쁜 놈들 내가 용서치 않을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야 나도 죽으면 어떻게 하고 걱정돼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 버리죠. 이게 아관 화천이 되겠습니다. 시험법인은 뭐 가보 개혁이까지니까 뭐 여기까지는 뭐 다음에나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자 그래도 뭐 친러내각수 을미사변 아간파천 정도는 좀 알아두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가 청일전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압도적인 일본의 승리로 가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스마트 수업 교환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편집을 좀 하다가 2008년에 제가 수업을 영상을 찍은 게 있더라고요. 2008년에 한 번 있고 2013년에 한 번 있더라고요. 와, 제 오랜만에 사진 영상을 보니까 좀 보면서 야 정말 젊었다 이 느낌이 아니라 왜 이렇게 촌스럽지? 그런 느낌이 있죠. 머리를 왜 이렇게 길러가지고 보면서 토할 뻔했어요. 영상의 재미를 위해서 지금 이쪽 밑에 부분에 아마 영상이 나갈 거예요. 자 어때요? 지금 요 밑에 나오는 영상 지금 보이고 계십니다만은 이 영상과 지금의 저를 비교해 보시면 어떻게 더 나은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좀 나은 것 같아요. 여기는 아마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이들이 지금 모니터 꼭 껐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뭐 배경과 전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지도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지역들이 청나라와 일본의 격전지가 되겠습니다. 자 풍도 평양 성안 전투인데요. 사실 여기까지는 저희가 몰라도 돼요. 여기까지는 이런 것까지는 시험에 출제할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굳이 청나라와 일본이 싸운 전쟁까지 알아야 되나요? 우리는 시모노세키 조약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시모노세키 조약 두 가지죠. 일본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했으며 타이완과 랴오둥 반도를 사냥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받은 막대한 배상금으로 엄청난 산업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자 그럼 전쟁에서 진 청나라는 어떻게 됐냐? 청나라는요 완전히 너덜너덜 완전히 뭐 난리가 나버렸죠. 청나라가 일본한테 졌대. 뭐야 청나라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서구 열강들이 막 뜯어내끼기 시작하고요. 그럼 청에 대해 청이 조선에 끼쳤던 영향력은 어떻게 되냐? 다 없어집니다. 더 이상 조선에서 청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가 아니고 아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최정윤 학생이 길 가다가 남초등학교 1학년 애한테 얻어 터지고 왔어요. 자 그게 소문났어요. 그럼 다들 정윤이를 뭐라고 생각할까? 야! 너 이거 녹화 이거 너 이 자식 너 다시 가자. 내가 봤을 때 이거 편집 좀 찾기 힘들 것 같아. 자 정윤이가요 여러분들 남초등학교 1학년한테 두들겨 맞고 왔어요. 막 나 애들한테 맞았어 막 그러고 있어요. 나 돈 뺏겼어 아이패드 뺏겼어 막 울고 와. 그러면 우리가 정윤이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되게 힘없는 되게 약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다른 애들도 막 건들 거 아니야. 그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일본의 랴오딩 반도를 확보했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 주도로 삼국 간섭이 당연되고 일본이 굴복을 거칩니다. 즉 랴오딩 반도를 다 돌려주죠. 그 이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러시아 중심으로 전국을 운영하려던 명성황후를 시해하게 되고 바로 이어서 고종의 아간파천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러시아가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왜? 일본이 지금 굴복을 당했잖아요. 일본이 복수한다고 1904년에 기습전쟁이 터지죠. 바로 그것도 러일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점점 1900년도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는 일들이 곧 다가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만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 진행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동학농민운동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